현재 시간 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상황실로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건희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또 약세 흐름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희 상황실에서 시장 먼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1%대 하락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큰 변동 없이 이제 어제 옵션 만기일도 지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계속된 매수가 와서 이번에는 무탈이 지나가는구나 했는데 갑작스럽게 장 초반에 하락 전환했거든요. 혹시 지수를 끌어내린 요인들이 있었을까요? 좀 아침에 제가 느낀 거는 네. 기관들이 오히려 아침에는 강하게 샀거든요. 네.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사고 하면서 좀 개인들이 오히려 파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오히려 이제 개인들이 사서 매수가 들어오면서부터 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도를 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지금 현재도 뭐 기관이 한 1조 이상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지금은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 누구나 다 이제 느끼시겠지만 지금 작년 11월부터 쉬지 않고 올라왔던 주식이 이번 주에는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11주 차에 이제 조금 쉬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속도가 너무 빨랐다라는 부분이 좀 시장에 부담감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미국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 결국에는 미국도 바이든의 추가 부양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뭐 기대감 어제 이제 장중에 미국 장중에 나오지 않았는데 뭐 여전히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도 하락 뭐 소폭의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야간 선물조차도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일단은 바이든의 추가 부양책에 따른 시장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물론 이제 연준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테이퍼링 관련된 거를 일축했죠. 사실은 뭐 그런 일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기술주들이 조금은 좀 많이 올라온 것도 미국 시장에서 좀 뭐 부담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국내도 너무 지금 대형주 위주의 뭐 대형주 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의 상승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대해서 과열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올랐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의 예탁금과 잔고들을 보았을 때 유동성장이 계속 연출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차장님은 어느 쪽으로 좀 더 의견을 두고 싶으신지 지금 시장의 상승 혹은 하락 언제까지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뭐 이게 시계열적으로 보시면은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네. 뭐 10주간 지금 뭐 코스피 지수 아마 차트를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주봉이 엄청나게 서 있는 모습이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로 봤을 때는 시장이 과열이 된 거는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동성의 힘이 여전하다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지금 뭐 개인들의 자금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관들 중심의 매도지 사실은 외국인들이 뭐 매도를 퍼붓는 그런 경우는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동성 힘은 좀 여전히 있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장기 추세로는 상승장이 뭐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다라는 거에 대한 거는 뭐 이견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연초에 너무 빨리 뭐 11월부터 시작된 상승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특히 네. 1월 달에 상승이 제일 컸죠. 그럼 1월 초에 상승이 마지막 주에 첫 주에 가장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현대차나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의 개별 호재 때문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성장 섹터들이 조금 정체를 보이고 있고 오히려 지금 반면에 시가총액에서는 조금 낮은 종목들인 그 경기 소비재들이 좀 반등을 보이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돈은 이제 좀 덜 오른 쪽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간에 급격하게 오른 것도 많고 예. 맞고 그리고 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여전히 풍부한 것도 맞는 말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럼 국내 증시에서 앞으로 살펴봐야 될 주요 이벤트는 무엇이 있을지 우선 이 연준의 입을 통해서 한시름 덜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 부양책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게 또 중요할까요? 지금 뭐 국내 증시를 결국에 이제 뭐 미국 시장을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사실은 맞는데 네. 미국 시장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자체는 뭐 금리죠. 예, 금리, 네. 그러니까 시장 금리죠, 시장 금리.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인데 지금 1.2% 근처까지 갔다가 좀 도로 약간 밀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물가 상승에 관련된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감, 뭐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성장 섹터들이 상승이 좀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좀 시장의 대세 상승을 조금은 좀 늦추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3월 15일 날 공매도를 재개할 거냐, 뭐 재개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뭐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이제 정책 관련된 바이든 정부가 다음 주에 취임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안감 뭐 이런 것들도 좀 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뉴욕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뭐 군인들이 뭐 삼엄하죠. 지금 굉장히 네. 뭐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전히 좀 시장에는 좀 불안하게 느끼는 것 같고요. 오히려 취임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안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 백신 접종 관련된 이벤트도 다음 달 말부터 백신 접종을 하기 시작하면 또 시장의 국면은 어떻게 달라질지 또 한번 그때를 준비를 해야 될 시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 그리고 향후 공매도 재개 여부 여기에 미국의 흐름도 한번 눈여겨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 안에서 요즘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바로 수급이잖아요. 수급만 한번 떼어놓고 상황실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서로 수급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간혹 외국인이 살 때도 있고 기관이 살 때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확연하게 포지션이 좀 나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은 예탁금이 70조를 돌파했고 네. 여전히 참 많은 분들이 뭘 살까 고민하고 있는 장이라고 하는데 힘이 정말 강하네요. 네. 일단 개미라고 하면 좀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네. 지금 굉장히 그 정보의 비대칭성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면서 최근에 이제 뭐 애널들이 얘기하는 거를 거의 실시간으로 다 알죠. 예. 네. 예전에는 저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잘 안 물어보시는 거 보면 대부분 네. 많이 압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정보의 비대칭성이 좀 없어지다 보니까 개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주식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개인들의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고 보는데, 예탁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식 계좌에서 바로 살 수 있는 현금화된 돈을 이제 예탁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70조를 돌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외에 CMA로 옮겨 놓으시는 분들도 있죠. 0. 몇 %라도 받으시려고. 그 돈까지 합치면 한 120조 이상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지금 뭐 신용이 너무 많다, 대출이 많다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어서 뭐 B2 영끌 갖고 이제 자꾸 뭐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그 대출 규모도 20조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게 터질 확률은 거의 없다. 여전히 살 만큼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뭐 남아있다. 일부 분들은 무리해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다 현금을 좀 많이 갖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형주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수 하락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하루하루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쪽은 매도할 때 어떤 종목들 위주로 매도를 하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외국인 기관이 참 난처한 입장이 됐죠. 뭐 주식을 살려고 해도 너무 비싸고. 맞아요. 예, 외국인들도 많이 팔아놨는데 다시 들어오려니까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선물을 가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장난을 치는 거고, 선물 지수를 조정하면서 뭐 사실은 그 주식을 좀 현물을 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대부분 뭐 그 선물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거래되는 이제 뭐 차익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결국에는 시총 상위 종목 위주의 매도가 좀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급등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그룹주들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들이 좀 꾸준히 파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지속적으로 좀 팔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이제 대형 2차 전지 관련주들,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은 뭐 외국인 기관들이 이렇게 매도세는 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간중간 좀 사는 모습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큰 틀에서 뭐 그 수급은 계속 공방은 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주식시장은 당분간 열기가 좀 식으면서 네. 좀 옆으로 기는 횡보 구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쉬는 시간에 완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계속 예. 어떤 종목을 잘 담아볼까 공부해야 되잖아요. 오늘 하락장성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이실 것 같은데,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좀 보여줘서 내가 사고 싶었던 게 가격이 와준다면 최근 시장의 주도주였던 성장주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가치주를 보는 게 좋을까요? 어떤 종목을 줍줍해 볼까요? 근데 이제 그 성장주와 가치주의 논란도 저는 들으면서 네. 되게 웃긴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류가 어려워서요? 가치주들이 올라오는 것도 사실은 네. 결국에는 성장 때문에 올라오는 거고요. 성장주들이 올라가는 거는 더 성장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다 성장주네요. 예, 결국에는 네.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기업들 주가는 여전히 뭐 제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던
뭐 영업이익이 적자로 갔다가 흑자로 전환하던 성장이 나와야지만 주가는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웬만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아니면 뭐 현대기아차나 뭐 이런 네이버 카카오나 이런 거 대부분 다 들고 계실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는. 그럼 이제 이런 성장 섹터 들고 계신 분들은 굳이 지금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이제 포트를 현금화 하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경기 소비재나 이제 좀 돌아설 수 있는 6개월 뒤에 코로나 국면이 끝나간다는 걸 전제하에 아마 이제 좀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좀 사보시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그 외 소비재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뭐 유통이라든지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극장도 마찬가지고 뭐 그 외에 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또 있죠. 뭐 소주 관련된 것도 저는 요즘에 사고 있는데. 소주 관련. 뭐 화이트 진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주류주요. 네, 뭐 그다음에 뭐 이제 편의점도 사실은 또 이제 좋아지겠죠. 예, 뭐 그런 것들을 이제부터는 좀 눈여겨보고 항공주도 마찬가지고 여행주도 마찬가지고 이제부터는 조금은 관심을 갖고 한 포트에 한 5에서 10%는 좀 담으면서 보고 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좀 업종을 나눠서, 종목을 나눠서 봤어요. 그동안 많이 올랐지만 오늘 쉬는 현대차를 한번 대표적으로 봐볼게요. 잠시 멈추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동차주, IT주를 향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흐름 전체적으로 그룹주 어떤지요? 현대차는 지금 한 5일째, 4일째 거의 빠지고 있죠. 네.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만도도 그렇고 뭐 관련 주식들 다 그렇게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애플카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단기에 뭐 갭상승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좀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 나와서 현대차 1차 목표가 아마 27만 원 제시해 드렸는데 그 가격을 뭐 전고점 부분까지는 갈 거다. 근데 그 이외에는 좀 밀릴 수 있다 아니면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지금은 이제 좀 과하다 생각하고 전고점을 뚫고 나서 오히려 좀 조정을 받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 23만 원 정도 선까지는 뭐 그 이하도 빠질 수 있겠지만 그 정도 선이면 다시 좀 더 사보셔도 없는 분들은 포트에 없는 분들은 좀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대차가 생각보다 지금 월봉이나 주봉을 보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닥 그렇게 이제 막 시작한 거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빨라서 그렇지 23만 원 정도 수준이면은 좀 한번 사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3만 원 부근에서 매수 이야기해 주셨고요. 뭐 이 가격에 안 온다면은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다시 수익을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네요. 현대모비스도 한번 볼게요. 현대차와 함께 또 성장성으로 따지면은 이 모비스 부품으로도 탑이잖아요. 현대모비스는 지금 구간 어떻게 해볼까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가 조금 더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는 조정폭이 좀 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대모비스도 한 32만 원 뭐 이하 정도면 밑으로 빠지면 좀 매수를 다시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나 회사가 조금은 이제 뭐 기존의 자동차, 기계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는 뭐 전기차, 수소차 이런 이제 성장 섹터가 강조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는 만약 32만 원대 사신다라고 하면 뭐 40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길게 보면 45만 원까지도 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지금 목표가를 정하는 건 의미는 없고 매수 타이밍을 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32만 원 미치면 충분히 한번 매수 다시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까지도 조정 시 여기서 조금 더 내려와 준다면 충분히 우리가 매수해보고 수익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요. 그동안 못 가는데 요즘 이 하락장에서 버텨주는 종목 볼게요. 화장품주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우선주도 오늘장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 매출 회복 기대감 때문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화장품주 가장 대표적인 게 LG생활건강, 생활건강이요.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인데 LG생활건강은 뭐 그동안도 고공행진이었고 뭐 빠진 게 없었죠. 그래서 이제 LG생활건강은 사실은 좀 더 먹을 게 없다라고 접근하는 것 같고 사실 아모레퍼시픽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던 이유가 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그러니까 오프라인 중심의 매출 구조를 갖고 있었고요. 직영 매장들이 많다 보니까 이 직영 매장이 대리점이 아니라 직영 매장이 많다는 건 결국엔 회사 본사가 딱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 리스크를 안고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구조조정이 좀 오래 걸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사드 여파로 그 뒤로 이제 중국 소비가 좀 안 좋아지면서 한알령 때문에 더 안 좋았긴 했지만 아모르 퍼시픽의 내부에 있는 브랜드들은 여전히 중국에서 파워가 있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좀 달라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으로 돌아설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17년 이후로 계속 안 좋았던, 계속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안 좋았던 현상들이 이제는 좀 돌아서는 원년이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이제 예측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올해 안에는 정축된다라고 봤을 때 하반기를 보고 이제 접근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슬쩍 고개를 좀 들고 있는 화장품주, 면세점주, 또 여행주들 이런 종목들 많잖아요. 네. 포트를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바꿔볼까요? 교체해볼까요? 예, 뭐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바꾼다라기보다는 약간 네. 비중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컨택은 네네. 뭐 컨택이 됐든 언택이 됐든 결국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갈 텐데 결국에는 지금 뭐 네이버를 갖고 계신다든지 뭐 카카오를 갖고 계신다든지 하면 그 중에 뭐 일부를 매도한다든지 삼성전자를 일부 매도해서 뭐 일부 정도를 이쪽으로 화장품주나 뭐 면세점주나 뭐 아니면 뭐 은행이나 은행이 아니라 극장이나 뭐 여행, 뭐 항공 이런 쪽도 좀 포트에 담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비중은 아직은 좀 확대하기보다는 조금씩만. 네, 한 5에서 10% 정도 갖고 계시다가 뭐 조정시마다 좀 매수를 하셔서 한 6개월에서 한 뭐 1년 정도 보고 투자를 길게 하신다라고 하면 큰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살짝 발을 담궈보자라고 콘택트 주간에서 화장품주 이야기해 주셨고요. 아모레 퍼시픽의 차트를 보면 오늘까지 4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가격 전략을 들어볼게요. 이제 뭐 지금 일봉을 보면 이제 참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차트죠. 예, 올랐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잘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네, 아주 그렇네요. 이쁜 모습을 N자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보는데 일단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 예, 처참하죠. 처참하다가 이제 좀 올라오는 살짝 고개 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스타트하기 때문에 가격은 그닥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단기 목표가 이제 다 짧게 보시는 분들은 한 26만 원 선, 뭐 월봉상으로 걸리는 선이라고 보는데 거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한 30만 원 선, 매물대가 좀 많은 그다음 30만 원 선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지금 가격에서 뭐 빠지면 빠질수록 더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겠죠.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락 시 분할 매수 접근으로 싸게 사면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26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모레 퍼시픽까지 점검해 봤고요. 이건희 차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